네,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손혜원에 대한 판결 1년 6개월 실형 나왔네요. 목포 투기 의혹 1심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4년을 구형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돼서 1년 6개월 실형 받았네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김명수는 이제 문재인의 말하자면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라는 비판도 많이 들으면서 그런 체제였는데 그래도 제대로 어느 정도 판결은 나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판사들이 많아요. 대법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아무리 그래도 사법질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손혜원 씨가 목숨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가만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목숨과 전 재산, 목숨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 재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 개 다인데,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걸어야 되겠네요. 목숨을 걸든지 전 재산을 내놓든지. 재산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설마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내놓으려고. 그건 아니겠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대국민한테 해놓고 둘 중에 하나는 지켜야지. 전 재산 내놓으세요. 목숨 내놓으란 얘기는 그 인간의 도리로 못하니까. 근데 본인이 얘기했잖아. 목숨과 전 재산 내놓겠다고. 근데 목숨은 거두시고 전 재산 다 싹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목숨하고 전 재산 내놓으라고 그런 거에 좀 캥겼나? 손혜원 씨가 판결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나오네요. 그러면서 아직 진실 밝힐 항소심 등 사법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진실을 다하겠다. 뭔 실체적 진실? 아직 진실이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나? 뭐가 남아있을까요? 김정숙과 친한데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그쪽하고도 뭐 연관된 게 있나? 뭐가 진실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국민들 다 실체적 진실 다 아는데 그때 보도 다 나와가지고 뭐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손혜원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네가 뒤에서 같이 나눠 먹은 사람이 있나?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인가? 그게 실체적 진실인가? 이런 오해를 해요. 왜 지금에 와서도 또 이럽니까? 목숨과 전 재산 걸어놓고 왜 또 이래? 그게 실체적 진실이네. 당신들의 민낯이 실체적 진실이야. 판결이 나와도 우기고 또 뭐 검찰한테 또 뒤집어 씌우고 그게 실체적 진실인데 자, 이 박성규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데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요거 함께 손혜원은 1년 6개월이지만요. 부동산 사들인 보좌관이 있었죠. 그때 조모 씨 징역 1년 그 다음에 손혜원한테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 정모 씨 그때 유명했었잖아요. 매일 언론에 나오고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 박 부장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중대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요, 검찰이 그때 구형할 때는 손혜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징역 4년 구형했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부동산 실명법도 위반했다 그랬는데 목포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서 매수자 이름이 바뀌었네. 그리고 손혜원의 조카, 보좌관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혜원이 관여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에서 밝혔는데 이거를 재판에서도 인정한 것이 되는 거네요. 근데 지난 6월에 참 가증스러운 게 6월에 최후 변론을 했어요. 오늘은 선고한 거고 손혜원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좀 못되기네. 어지러워.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멋있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보좌관 이름 이용하고 딸 뭐 해서 20몇 필지 이걸 사들이고 이런 투기를 해놓고 거기서 또 무슨 어느 한순간도 부끄러운 일. 이거 왜 이러십니까, 손혜원 씨? 아예 여러 말 하지 말고요. 아니 난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어. 당신이 얘기한 대로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실 분한테 뭐 목숨 내놓으라고 그럴 저희가 아무리 당신이 얘기했어도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하니까 제가 그럴 자격은 없고, 그러니까 전 재산은 반드시 국고에 환원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도 좀 모자라요. 여기저기 돈 펑펑 써가지고요. 그거 지금 손해온 재산으로 조금이나마 충당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 깜빵 갈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단한 게 뭐 실체적 진실 어쩌고 하는데 실체적 진실에 또 누가 있나? 손혜원이 얘기했잖아요. 실체적 진실이 아직 남았다. 기다려집니다. 그 실체적 진실이 뭔지. 법원이 그래도 살아있네요. 박수. 조금 일각에서는 1년 6개월이 좀 작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검찰 4년 구형했는데 1년 6개월 실형한 것은 그런대로 사법부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금서부터 사법부가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드리잖아요. 깔끔하게.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사법부가 국민들을 법과 정의에서 억울한 국민들 달래줄 마지막 보루. 이런 힘 있는 자들의 이 비리, 불법 이거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으면 국민들 비리 처벌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들이 투기꾼이 1년 6개월이라면 이런 정치인들은 여기 플러스 2, 3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투기꾼이 1년 6개월 받는 거면 여기는 3년 6개월 받았어야 되는데 좋다 이겁니다. 실형으로서. 그래도 사법부 정의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살아나길 바랍니다. 양심적인 판사님들, 정의로운 판사님들 쭉쭉 살아나 주십시오. 자, 이제 정의로운 검찰 남았습니다. 분연하게 일어나 주십시오. 다 수사 올라온 거 많잖아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 기운이 나네. 사법부 화이팅! 검찰 화이팅! 힘냅시다 국민들. 네, 마치겠습니다.